안녕하세요. 그림색으로 시작하는 엄마표 중국어 그림색 마중의 슬기쌤입니다. 오늘은요, 곰소리 7번째 이야기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7번째 이야기는요, 뭐와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표지에 보시면 아시겠죠? 곰소리가 지금 욕조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목욕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7번째 이야기부터는요, 곰소리 같지가 않아요. 좀 어려워집니다. 자, 왜 어려워지냐면요. 예전에는요, 같은 문장의 패턴이 계속 반복됐죠. 근데 이번 과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문장이 많다, 내용이 많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7과는 꼭 어머님들 공부하셔서 아이들과 읽어보세요 라고 권해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아이들하고 매일매일 목욕하잖아요. 저의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제가 매일매일 곰소리 7과에 나왔던 이거를 목욕 시간에 아이와 함께 이야기했더니요. 어느 날 아이가 스스로 자기 신체 부위를 얘기하면서 목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풀어내더라고요. 어머님들도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아이와 목욕하는 시간에 계속 이야기해 주시면요.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와 사용할 수 있는 중국어 문장에 뭐가 있을까? 눈을 좀 부릅뜨고 보시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7과 한번 시작해 볼게요. 洗澡, 洗澡라고 하면요. 목욕하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洗澡를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표시해줬죠.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단어요. 좀 나눠볼게요. 洗 하고 澡 하고 나누겠습니다. 예전에도요. 나눠놨었던 단어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곰소리 4과 睡觉 편에서요. 제가 이렇게 단어를 한 단어씩 나눠 썼습니다. 근데 왜 나눴냐면요. 이합사라서요. 이합사. 자, 이합사가 뭔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합사는요. 서로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는 동사입니다. 자, 이합사는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앞에 나오는 단어가 수어의 역할을 하고요. 뒤에 나오는 단어가 목적어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술목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 이합사 되겠습니다. 이 단어들을요, 벌써 곰소리에서 꽤 많이 보셨어요. 睡觉, 잠자다. 그리고 散步, 산책하다. 洗澡, 목욕하다. 그래서 이 洗澡라는 단어는 붙여 쓰기도 하고 서로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합사 중에 하나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洗澡啦, 洗澡啦. 洗澡 하면요. 목욕하다, 목욕해요 이런 뜻이었죠. 그리고 문장 끝에 나오는 저 라자는요. 어기조사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기분과 감정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요. 굉장히 유쾌하고 밝고 귀여운 분위기예요. 洗澡啦, 洗澡啦. 목욕해요, 목욕해요. 지금 그런 느낌입니다. 大家来洗澡,擦香皂,搓泡泡,泡泡,泡泡. 大家 하면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림에서 보시면 작은 동물, 개구리부터 곰소리까지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어로 동물 친구들 이름 한번 해볼까요? 자, 개구리, 小青蛙, 그 다음에 두더지요. 小鼹鼠, 그리고 생쥐, 小老鼠, 아기 돼지, 小猪, 곰소리까지, 小熊, 우리 모두 배운 단어입니다. 라이가 나왔네요. 올레자네, 오다라는 뜻이구나 하실 텐데요. 사실 이 라이는요, 오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일부 어떤 상황에서는요, 오다라는 의미를 갖지 않고요, 동사 앞에 쓰여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적극성을 띠거나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어감을 가지는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이가 오다라는 뜻 말고 다른 용도로도 종종 사용이 되는구나. 이렇게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다 뭐 하자는 거죠? 洗澡, 목욕해요. 그쵸? 친구들
목욕해요. 지금부터는요, 목욕을 하는 순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유심히 보셨다가요, 우리 아이들과 목욕하면서 요 순서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첫 단계부터 한번 볼까요? 차香자, 차 하면요, 뭔가 마찰하다 할 때 찰자입니다. 그래서 문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을 문지르냐면요, 샹자오를 문지른답니다. 샹은요, 향기 나다라는 뜻이고요. 짜오 하면은 비누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뭘 비비는 거죠? 비누를 문질러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목욕할 때요, 맨 처음에 비누를 문질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볼까요? 비누를 문지르면 뭐가 생기죠? 맞아요. 거품이 생길 거예요. 자, 일단 추어라고 하는 동사부터 보겠습니다. 이 추어자도요, 앞에 나왔던 차와 비슷하게 비비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럼 비빈대요. 비누를 문지른 다음에 비빈답니다. 뭘 비비냐면 파오파오 요거를 비빌 거래요. 자, 파오파오 그냥 들으셔도 어감상 뭔지 짐작이 가시죠? 그림 보니까 아이들이 뽀글뽀글 비누 거품을 내서 지금 목욕하고 있잖아요. 이 파오파오는요, 비눗방울 그리고 거품 요럴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런 명사의 뜻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의성어로요. 뽀글뽀글, 뭐 퐁퐁 요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단계 차샹자 비누를 문지르고요. 그 다음에 거품을 비벼서 내는 거죠. 그리고 파오파오 파오파오 몽글몽글 몽글몽글 뽀글뽀글 거품을 내요. 이렇게 되는 거죠. 小肚皮泡泡泡泡小屁股泡泡泡泡 신체 부위가 나옵니다. 자, 친구들 어디부터 시냐면요. 小肚皮 小肚皮는요. 배를 이야기해요. 지금 왼편에 보이는 개구리, 두더지, 생쥐는 배를 씻고 있는 거 보이시죠? 小肚皮 하면은 배를 이야기합니다. 뚜 하면요, 배라는 뜻이고요. 피 하면요, 가죽이란 뜻이에요. 小肚皮 하면요, 백가죽을 이야기해요. 아이들의 그 통통한 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小肚皮 파오파오 파오파오 배도요, 뽀글뽀글 뽀글뽀글. 자, 돼지랑 곰소리 지금 어디 씻고 있는 걸로 보이세요? 저희 딸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엉덩이가 나오거든요. 小屁股 小屁股, 피구, 엉덩이에요. 그래서 아기 토실토실 엉덩이, 파오파오, 파오파오, 엉덩이도 뽀글뽀글, 뽀글뽀글. 小脸蛋儿, 파오파오, 파오파오. 脑袋瓜儿, 파오파오, 파오파오. 小脸蛋儿, 어디인 것 같으세요? 개구리, 두더지, 생쥐 지금 어디 씻고 있죠? 얼굴 씻고 있죠. 맞아요. 小脸蛋 하면은 얼굴을 이야기합니다. 脸 하면요. 얼굴이란 뜻이에요. 근데 뒤에 지금 딸이라고 붙었죠. 딸. 계란같이 동글동글한 거 있잖아요. 알. 알을 이야기할 때 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웬 얼굴에 달걀? 어디를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정확히? 아이들 웃을 때 보면요. 우리 영어에서는 취계에 해당돼요. 여기 볼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달걀처럼 정말 뽕긋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小脸蛋. 그래서 얼굴을요, 뽀글뽀글, 뽀글뽀글 또 거품으로 또 지금 씻고 있죠. 그래서 유아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小脸蛋. 어른한테요, 小脸蛋 하면은 상당히 애매해져요. 자, 그래서 주로 어린이에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 알아주세요. 그리고 小脸蛋 해서 제가 지금 한어병음을 빨간색으로 표시해뒀죠. DANR인데요. 발음하실 때 N 탈락되는 거 이제 아시죠? 그래서 小脸蛋이라고 발음하시는 게 맞습니다. 脑袋瓜는요. 어딜까요? 돼지랑 곰소리 지금 어디 씻고 있죠? 머리 씻고 있죠. 그쵸? 우리 아이들이랑 목욕하면서 거품으로 이런 거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어머님도 요것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 우리 애기 脑袋瓜 파오파오 파오파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脑 하면요. 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따이 하면은요. 주머니를 이야기해요.
뇌가 들어있는 주머니, 머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붙은 저 꽐자. 자, 저 꽐은요, 어떨 때 사용하냐면요, 수박처럼 큰 덩어리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야기할 때 꽐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지금 머리에다가 꽐을 붙였죠. 脑袋 꽐을요, 중국어 사전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나오면요, 대갈통, 대가리라고 나옵니다. 아이들의 그 동그란 귀여운 머리를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脑袋 꽐, 수박처럼 동그랗잖아요, 아이들 머리가요. 그래서 脑袋 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 머리도 뽀글뽀글, 뽀글뽀글. 泡泡, 泡泡, 大家都在泡泡里. 퐁퐁. 뽀글뽀글뽀글뽀글 거품이 엄청 생기더니요. 친구들이 지금 거품 속에 묻혀버렸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大家 동물 친구들이요. 都 모두죠. 大家와 都는 종종 잘 붙어서 나옵니다. 동물 친구들 모두요. 在什么什么里 짜이는요, 어디 어디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리는요, 안 리자죠. 그래서 어디 어디 안에 있다가 됩니다. 泡泡里 어디 안에 있대요? 거품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머, 친구들이 모두 거품에 묻혔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이 장면은요, 어머님들 아이들과 함께 동물 친구들 눈만 보고요, 어떤 동물이 숨어 있는지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찾아보시면요, 재밌을 것 같아요. 出来啦,出来啦,拿起喷头冲一冲,哗,哗,哗. 出来 하면요, 나오다가 됩니다. 자, 추는요, 나갈 출자죠. 라이는 올레자예요. 그래서 나오다가 되는 거죠. 어디서 나오는 거죠? 거품 속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샤워기를 막 뿌리면서 지금 거품 속에서 나오면서 出来啦,出来啦 하고 있어요. 拿起喷头 나는요, 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뒤에 붙어있는 치는요, 보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보어, 말 그대로요, 앞에 나와 있는 동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나는 들단데요. 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물체가요, 아래에서 위로 들리는 요런 동작을 할 때 치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는 샤워기를 이렇게 아래에서 드는 거죠. 그러면 펀터가 뭐가 될까요?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샤워기가 됩니다. 그래서 샤워기를 들고요. 총이 총해요. 그러네요. 총이 총. 총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물을 부어서 씻다, 가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샤워기를 들고요, 물을 뿌려요. 물을 뿌리는데요, 어떻게 뿌리냐면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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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쏴, 쏴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저 총을요, 좀 설명드려야 돼요. 총이라는 동사를요, 2번 반복해서 사용한 겁니다. 총이 총. 근데 총총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총이 총이라고 사용했죠. 자, 그거는 차차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뭘 설명드릴 거냐면은 이름절, 동사, 중첩의 의미와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희가요, 그림책으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를 단계별로 어법을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요, 나올 때마다 이렇게 파트를 구성해서 보여드리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음 그림책을 읽을 때 쌓여서요,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요, 지금 오늘은요, 뭘 보실 거냐면은 이름절, 이음절자리까지 가지도 않아요. 저 이름절만 볼 거예요, 오늘. 이름절자리 동사 중첩, 그리고 이름절 형용사 중첩, 이렇게 비교해서 볼 겁니다. 아까 나왔던 총은요, 동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름절 동사 중첩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름절 동사를 중첩하면요,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요,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져요. 그래서요, 해석할 때요, 좀 뭐뭐 해봐. 시험 삼아 좀 뭐뭐 해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예문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름절 동사는요, 중첩하는 방식이 2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방식, AA 방식입니다.
AA로 중첩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미요, 곰소리 3과에서 보셨어요. 자, 이 문장 한번 볼게요. 让我看看你的饭盒好吗? 기억나세요? 곰소리 3과 우판 계속 나왔던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게 중첩인가요? 요게 중첩이죠. 칸칸. 그쵸? 칸칸. AA. 요렇게 중첩했네요. 그러니까요, 나로 하여금 좀 보게 해줘. 요렇게 부드러워졌죠. 그죠? 너의 도시락을 좀 볼 수 있게 해줘. 요렇게 되는 겁니다. 칸칸. 그리고 주의하실 거, 칸칸 2번 썼지만 두 번째 음절은 경성 처리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요. 중첩하는 두 번째 방법, 요겁니다. 오늘 나왔던 거요. AEA. 동사를 2번 반복해 쓰는데요. 가운데다가요, 한일자를 집어넣어 주는 방법이에요. 拿起喷头, 총이총. 총이총일 경우는요, 가운데 있는 한일자, 성조, 일성 아니라 경성 처리합니다. 그래서 총이총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요게 이름절, 동사를 중첩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AA 방식이 있고 AEA 방식이 있었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세요. 제가 뒤에 조금 더 가서요. 형용사 중첩도 설명드릴게요. 大家一起泡个澡吧到浴缸里热乎乎的大家 동물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一起 하면요. together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죠. 친구들 모두 함께요. 泡个澡 泡澡 먼저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泡澡 요거는요. 어떤 뜻이냐면요. 몸을요. 통에 담그고 목욕하다. 반신욕한다고 하죠. 약간 그런 의미입니다. 泡澡 욕조에 몸을 담그고 목욕하는 그런 목욕을 이야기합니다. 泡澡 그런데요. 한 단어인데 지금 서로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泡澡 붙여 쓰기도 하고 떨어져서 사용이 되기도 해요. 이런 동사 뭐죠? 제가 제목에서도 설명드렸어요. 洗澡 설명할 때요. 맞아요. 이거 이합사예요. 이합동사.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합사 중에 하나입니다. 泡澡. 그래서 泡가 수어의 역할을 하고 있고 澡 요게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술목 구조로 되어 있는 이합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합사라서 서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가운데 지금 끄가 들어가 있죠. 자, 이 끄자 우리 어디서 봤죠? 3과에서 봤어요. 내가 너한테 계란말이 1개 줄게, 뭐 한 덩어리 줄게, 한 조각 줄게 할 때 양사가 참 많이 나왔었죠. 그때 그 대표 양사라고 설명드렸어요. 여기서는 한 번, 좀 이렇게 해석하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친구들 함께 욕조 속에 한번 들어가 봐요. 들어가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大浴缸 하면요. 큰 욕조를 이야기해요. 浴缸 하면 욕조거든요. 근데 앞에 큰 대자가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큰 욕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浴缸의 의자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죠. 자, YU예요. YU인데 지금 발음하는 거 들어보시니까 아, 유땡땡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감이 오시죠? 유땡땡입니다. 유땡땡인데 앞에 자음 역할하는 성모가 없기 때문에 YU로 표기하고 위에 있는 땡땡 날려버린 거예요. 따위깡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큰 욕조 안은요. 热乎乎 하답니다. 热乎乎 자, 요거는요. 어떤 뜻이냐면요. 뜨끈뜨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문장 맨 끝에 나와 있는 the 자는요. 중첩된 형용사 뒤에요. 습관적으로 잘 달라붙는 the자입니다. 형용사가 중첩돼서 사용되면 뒤에 잘 달라붙는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大浴缸里热乎乎的 큰 욕조 속은요. 뜨끈뜨끈해요. 暖融融的真舒服 아까 热乎乎 그것도 형용사의 중첩이었어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요. 热 후후는 뜨끈뜨끈하다였죠. 暖融融은요. 몸이요. 노글노글해지다. 노글노글해지다. 네, 그 표현이 딱이에요. 真舒服. 舒服는요. 편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真舒服. 진짜 편안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욕조 속은요. 뜨끈뜨끈하고요. 그리고 몸이 노글노글해져요. 따뜻해서. 그쵸? 그래서 정말 편안해져요. 洗碗啦,香香的,滑滑的,洗碗啦,洗, 씻을 세자, 洗澡의洗죠. 그죠? 자, 씻었는데요. 완성하다 할 때 완입니다. 그래서 다 씻었다는 이야기죠. 와, 다 씻었다. 씻고 났더니요. 香香的 해줬어요. 자, 香은요. 향기로울 향자예요. 그런데 향기롭다라는 형용사 두 개가 반복되어 쓰였네요. 그래서 굉장히 향기로운 거죠. 뒤에 나오는 더자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중첩돼서 사용된 형용사 뒤에 습관적으로 달라붙는 상태를 묘사하는 더자기 때문에 딱히 해석하실 필요 없습니다. 매우 향기로워요. 그리고요. 滑滑的. 滑는요. 미끄러지다라는 뜻이에요. 매끌매끌, 반들반들 하다는 얘기예요. 滑滑的. 자, 그런데요. 보실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문장에서요. 문장 부호를 좀 자세히 보세요 할 건데요. 문장 부호 한번 보시겠어요? 나오는 문장 부호가 다 다르죠. 그쵸? 지금 한자가 쓰여져 있는 그 첫 번째 줄에 문장 부호가 다 다릅니다. 제가 중국어 문장 부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눈썰미가 좀 있으셨던 어머님들은 중국어의 문장 부호가 우리나라와 조금 다르다는 거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문장 부호가 있지만요. 그 중에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하는 문장 부호 3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할 아이는요. 요 친구입니다. 마침표거든요. 그래서 평서문이나 뭐 청유문 이런 거 문장 끝에 쓰이는 마침표가요. 우리나라처럼 점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로 쓰여져 있었어요. 다시 곰소리 책으로 돌아가시던지 저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자료로 한번 가보세요. 정말 중국어 문장 끝에는요. 항상 점이 아니라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가 쓰여져 있을 거예요. 마침표는요. 중국어에서 이렇게 점이 아니라 동그라미로 써주셔야 한다는 거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쉼표요. 이거는요. 우리나라랑 사용법도 모양도 똑같아요. 문장 사이에요. 짧게 쉴 때, 고를 때 이렇게 쉼표를 써줍니다. 그런데요. 제가 세 번째 소개하는 이 친구는요. 낯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름도 어려워요. 모점이래요. 모점. 자, 모점이라고 하고 약간 옆으로 지금 찍혀 있죠. 자, 이 친구는요. 어떨 때 사용하냐면요. 동급의 단어를요. 병렬 연결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동급의 단어를 병렬 연결하고 싶을 때. 아까 보셨죠? 香香的,滑滑的,香香的 하고 滑滑的 하고 동급이에요. 병렬해서 사용하고 싶어서 모점을 사용한 거죠. 중국어의 이 문장 부호도요. 꼭 반드시 짚고 가야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제가요. 아까는요. 총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름절 동사 중첩을 설명드렸었어요. 그쵸? 자, 이름절 형용사를 중첩하게 되면요. 동사 중첩과 반대예요. 정도가 강조되거나 어감이 강해집니다. 아까 동사는요. 중첩하면 의미가 약해졌어요. 칸 하면 봐 이건데 칸 하면 좀 봐봐 이렇게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형용사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나왔던 香香的의 香 하면 향기롭다예요. 香香的 두 번을 쓰면요. 매우 향기로운 게 돼요. 그래서 동사 중첩과 반대구나. 얘는 어감이 강해지는구나. 해석은요. 매우 뭐뭐하다. 아주 뭐뭐하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역시 형용사를 중첩하는 방식이 있겠죠.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나왔던 동사 중첩과 동일해요. AA 방식이 있어요.
이름절이기 때문에요. AA를 두 번 그냥 연달아 쓰시면 돼요. 그런데 뒤에 형용사를 중첩할 때 습관적으로 따라붙는 the 자가 있어서요. 쓰일 때도 있고 안 쓰일 때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문장에는요. 香香的, 滑滑的 하고 나왔죠. 보시면요. 한어병음도요. 경성 처리되는 거 없습니다. 강해지니까. 의미가 강해지니까요. 다 살려주시는 거죠. 香香的, 滑滑的 하고 살려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거. 요거 보셔야 돼요. 이름절 형용사 중첩이요. AA 형식만 있는 게 아니라요. ABB 형식도 있습니다. 뭐야 이거 하실 텐데요. 일부 형용사들은요. 습관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쓰는 이렇게 ABB 형태가 있어요. 나올 때마다 외우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지금 우리 곰소리에서 두 가지 종류가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르후후. 르는요, 뜨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뜨겁다라는 형용사를 강조해주는 르후후 이런 식으로 ABB 형태로 중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뜨끈뜨끈하다. 그 다음에 누아렁렁. 누아는요, 온난하다 할 때 난자입니다. 따뜻할 난자예요. 렁은요, 녹다라는 뜻이거든요. 따뜻해서 녹는 거죠. 노글노글해지다. 그쵸? 누아렁렁. 이것도 ABB 형태의 형용사 중첩이었다는 거. 한번 그러면은 싹 같이 정리해 볼까요? 동사 중첩은 의미가 약해져요. 형용사 중첩은 의미가 강해져요. 동사 중첩의 방식은요. AA 있어요. 그리고 AEA 있어요. 이런 형식이 있고요. 형용사 중첩의 방식은요. AA 있어요. 동사 중첩과 동일하죠? 근데 특이한 거 ABB 형태도 있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洗澡我真喜欢洗澡목욕이죠. 목욕하는 거 나는요 짠 진짜요. 喜欢어떻대요? 좋대요. 좋아해요. 목욕하는 거 나 진짜 좋아요. 喜欢 좋아하다입니다. 어떠셨어요? 반복되는 문장이 없어서 배울 게 너무 많으셨죠. 그런데 정말 보다 보니까 아이들과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이 너무 많죠. 그래서요, 어머님들 꼭 반드시 많이 읽어보시고요, 많이 들어보시고요, 아이들과 목욕하는 시간에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